일에 대한 강도라든지 목표 설정 자체도 상당히 높고 챌린지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다. 뭐냐면 어중간하게 성공해가지고 안주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여정이 마친 상태에서는 정말 멋진 기업이 되어 있을 거고 그때까지 안주하지 않겠다. 그런 과정이나 여정을 함께 하실 구성원분들을 저희는 모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실패도 해보고 또 성장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정답을 몰랐던 그 시장에서 정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네, 안녕하세요. 페이탈앱 지원자분들, 저는 페이탈앱 대표이사직 맡고 있는 곽수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외부 활동을 조금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가 좀 실속이 없이 소위 말하는 광을 파는 형태는 좀 제가 지향을 하는 형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회사 내부 실속을 조금 챙기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저희 회사 데이터를 조금 뜯으면서 퍼널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의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금 노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잘 성장을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위닝 포인트를 가져갔던 포인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물론 열심히 방법을 강구를 하고 밤새 이제 고민을 한 흔적이겠지만 저희 함께 하신 이제 구성원분들도 되게 열심히 같이 아이디에이션을 했던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발언을 하다가 보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 노출이 됐을 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힘듦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좀 챌린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회사는 조금 감사하게도 현재 시장에서의 니즈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또 투자도 지금 이제 계약서를 서로 날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증원을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외부로 조금 노출을 하여서 저희 회사를 또 알리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회사인지를 설명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외적으로 한번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페이탈앱의 이제 패스오더라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던 촉진제 역할이 됐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MVP 제품을 좀 만들고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최저임금이 오르는 공약이 나왔었고 적용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장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전염병 이슈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가 돼서 아예 좀 비대면 서비스를 공고를 질본에서 좀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이 저희한테는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왜 또 각광을 받고 있냐 아니면 수요가 좀 많이 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저가 커피라는 게 각광을 받고 시장 사이즈가 커졌던 순간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저희가 딱 그때가 시작이 됐거든요. 한 2010년도쯤에. 왜 그러냐면 현대인한테 카페인이라는 거는 사실 필수제라고 생각은 해요. 하루에 한 잔씩은 무조건 드셔야 되고 많으면 두세 잔 이상씩도 드실 텐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고가의 브랜드를 드실 텐데 경기가 이제 조금 안 좋을 때는 일주일에 4번 고가 브랜드를 간다기보다는 일주일에 1번 정도 가고 나머지 월, 화, 수 이럴 때는 저가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카페인을 조금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택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오피스 상권으로 돌아오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새 또 뉴스에서 그런 것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급을 2만 원을 주는데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주님들께서는 멘붕인 상황인 거예요. 카페라는 거는 회전율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거든요. 우리가 출근 시간, 점심 시간 때 하루에 30잔이라도 더 팔아야 그 달의 월 매출이랑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큼은 사장님도 나와가지고 이제 회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만큼 그 피크 타임 때
얼마나 회전율을 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구해지지도 않고 그 많은 수요를 이 회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또 한 번 더 탄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3일 전에 대한민국 이번 반기 출산율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0.7이더라고요. 저희가 0.7에 대한 시대는 지금 겪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기는 20년 후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맞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 비대면의 수요가 상당한데 이제 사실 국가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0.7 시대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탈앱이 지금 상당히 잘 성장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수치를 조금 공유를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공개된 이 영상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대략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수치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플랫폼이라는 게 스노우볼 이펙트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지금 가속도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라면 한 1년 정도 동안 저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신규 가입자 수라든지 아니면 거래 금액이라든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KPI에 대해서는 반년 만에 지금 달성하는 수치로 성장이 되고 있다든지 다른 이제 KPI에서는 거의 3개월 만에 그 수치를 당겨올 만큼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외부 채널에서 조금 확인을 만약에 그냥 지원자분들께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인 수치랑은 좀 정확도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으나 신뢰도가 있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저희 페이탈앱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면 얼마만큼 최근에 지금 성장세가 빠르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해당 부분도 저희가 그 지원자분들께서 다들 좀 좋은 회사라고 감사하게 봐주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모든 채널 합쳐가지고 한 2만 명 정도의 지원자분들께서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달에 4배 정도가 더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적으면 한 3분, 많으면 뭐 7분 정도 이렇게까지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채용에 있어가지고 좀 되게 타이트하고 그리고 인재 밀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모수 대비 실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인재상을 또 원하는지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원자 수분들을 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께서 좀 더 저희 회사에 맞는지를 판단해보고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외부로 좀 한번 노출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많은 업무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놓지 않는 게 채용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 서류를 제가 직접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불가능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팀 리더분들이라든지 각 실무자분들께 해당 업무는 위임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놓지 않는 부분은 2차 면접에 있어서만큼은 꼭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이 과정도 인재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랑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좋으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자분들께서는 정말 이 회사는 좀 인재 밀도에 있어 가지고 진심이구나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좀 연계가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습도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디자이너 분을 채용을 한다고 가령 예를 들게요. 그럼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랑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목표나 아니면 함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부품으로만 바라보는 회사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채용한 다음에 3개월 했다가 부품이 나갔네?
그럼 또 3개월 후에 그냥 채용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또 소중한 시간이나 기회를 잃는 것도 사실일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IT 기업이고, 사실 IT 기업은 무형자산, 즉 이제 구성원분들이 자산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실패도 해보고 또 성장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정답을 몰랐던 그 시장에서 정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여정을 함께 하실 구성원분들을 저희는 모시는 거다 보니까 인재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는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단계는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터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메신저 앱이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쓰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힘든 과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니까 그 뒤에는 그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를 뻗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 페이탈앱도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한 4년 정도 패스오더를 사용을 하는 유저가 됐던지 아니면 매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정말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잘 이루어냈고, 최근에도 어떤 브랜드는 2달 동안 저희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할 만큼 리소스라든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못 쳐내는 영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페이탈앱도 이제 2단계, 이 인프라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들을 구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러한 로드맵으로 시리즈 B를 진행을 했었고요. 좀 많은 기관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버부킹으로 한 100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끝냈을 만큼 그 로드맵을 지금 실현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브릿지를 조금 받게 된 것도요. 시리즈 B 때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로드맵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게 실현이 되었을 때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좀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로드맵들이 최근에 실현이 됐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또 크게 지금 효과를 내고 있고 많은 아웃풋을 또 창출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에서 투자 혹한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제의를 주시긴 하셨었어요. 실제로 어떤 투자사 분께서는 저한테 막 편지를 쓸 만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현재 현금이 엄청 지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리즈 B 때 또 많은 투자 금액도 유치를 했고 안정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잘 그로스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일부 투자사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였을 때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번 브릿지 투자를 또 제안을 해 주셨어 가지고 금액을 엄청 크게는 아니기는 하지만 브릿지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로드맵들로 성과로도 보여졌고 시장에서도 조금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중요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저희 구성원분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1월에는 어떤 로드맵들이 좀 펼쳐질 거고, 이 로드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나 퍼포먼스를 원하였는지, 그리고 2월 달에는 연계되어서 또 어떤 로드맵들이 오픈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을 만큼 현재는 이 2단계 구축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비율로만 따지면 1위일 만큼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존율은 정말 낮습니다. 10개 매장 중에 7개 매장은 5년 안에 폐업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폐업률도 높고 그리고 IT화도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IT화가 많이 되어 있고 발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들도 이 IT화들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덜 진보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시장을 페이탈앱이라는 기업이 IT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는 회사로 바라봐지고 그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보면 교과서에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예시로 들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건 쪽으로 기여를 크게 했던 기업이었다. 설명을 하는 문단들이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학생분들께서 교과서를 보실 때 페이타랩이라는 기업이 자영업자 시장에서 IT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고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상당히 창출하게 했던 기업이었다 정도의 한 코멘트만 남겨지는 기업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가 목표하는 비전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한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가 커리어가 좀 되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채용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더 느껴봤을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를 볼 때 그 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특히나 성공을 했거나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회사 간판이 달려 있으면 플러스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왜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를 할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하는 회사 혹은 성공을 한 회사에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 회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떠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헤쳐나갔고 같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라는 등등 성공에 대한 위닝 포인트들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몸에 많이 배어 있을 거거든요. 본인들도 모르게. 근데 회사들은 압니다. 그 A라는 회사에서 위닝 포인트를 가졌다는 게 우리 회사에 적용이 무조건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많은 위닝 포인트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원자는 정말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지원자분들께서 스타트업 씬들도 많이들 아시고 조사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트업 씬에서 성공을 계속하거나 성장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하는 회사는 소수다 보니까 이러한 역량을 가지거나 이러한 경험을 한 지원자들을 원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한 회사들이 적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분들도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페이타랩은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떠한 구성원분께서는 강연을 나가고 싶어하는 구성원분이 또 계신데 강연을 할 때 저희 페이타랩에서 성공 경험을 해봤던 간판들이 유효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딩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서적을 뭐 쓴다든지요. 그런 분들도 성공을 하고 성장을 했던 그 기업에서 코딩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반응도나 수요가 극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커리어를 만들어 드리고 혹은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매력적인 간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 되었든지 복지가 되었든지 프로세스가 되었든지 일에만 조금 신경을 쓰도록 거기에 좀 진심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도 이 가치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성과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담이 되거나 프레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오늘 회사 조금 출근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 포인트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발생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에 대한 부담이나 성과에 대한 프레셔는 모든 곳이 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써주고 일에만 집중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성원분들도 행복할 거고 일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도 질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회사가 신경을 쓰거나 케어를 해주고 나는 정말 성과로서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한번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치관이 일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랑 조금 연관된 내용일 수는 있어요. 저희 회사도 빠르게 잘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실패한 경험들이 더 많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 그리고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이나 노하우 혹은 위닝 포인트들을 습득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외부에 조금 노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습득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지금 못 찾은 또 정답들도 분명 많을 거거든요.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페인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뜯어 나가면서 같이 아이디에이션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느껴보신다라고 하고 의미를 두는 분이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가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중간한 회사,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되지 않겠다라고 제가 구성원분들한테 표현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요. 이거는 같이 함께한 초기 코파운더인 명규님 사례도 좀 한번 들고 싶어요.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명규님을 설득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서비스가 성공을 한다라고 확언을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게 저희가 잘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부 환경이 되었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다. 뭐냐면 어중간하게 성공해가지고 안주하지 않겠다. 남들이 봤을 때 와, 이 정도면 인정해야지 정도로는 비춰질 만큼 달려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목표로 하는 위치나 회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패스워드라는 비즈니스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저는 정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일단은 없을 예정이거든요. 회사 구성원분들보다 훨씬 더 몰입하고 시간이 되었든 뭐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보시는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을 하신 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성공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잘 이어나가고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여정이 마친 상태에서는 그냥 어중간한 그런 중소기업이 아니라 정말 멋진 기업이 되어 있을 거고, 그때까지 안주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기업으로는 안 될 자신이 있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으로 첫 번째는요, 일에 있어가지고 의미를 두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랑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일에 대한 강도라든지 아니면 업무 양 자체가 적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달성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저희 회사에서는 이 정도면 아직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포인트들로 저희가 또 잘 성장을 해왔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지금 달릴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힘든 포인트들을 결국은 우리가 달성을 하였을 때 얻는 희열이나 의미로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같이 달려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지치시거나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의미를 두거나 하시는 분들이시면 좋겠고, 저희 구성원분들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모티베이션도 많이 되어 있고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로드맵들이 되게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구현할 때는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도 타이트하고 거기에 유관되어 있는 팀들도 리걸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면 쉽지는 않은 과정이거든요. 저희 패스워더 그 정도의 규모들의 로드맵들도 실제로 출시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 들려오는 피드백들, 되게 이 기능 나 원했었는데 만들어줘서 고맙다.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그 목표치들이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치화가 되고 있고, 이 수치화들이 시장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투자가 되었든 많은 곳에서 결과로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만족감을 최근에 많이 느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터프한 과정들만 겪게 되고 나중에 달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희열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는 덜 느끼게 되다 보니까 달성을 했을 때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좀 하시는 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회사냐면요.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해서 그래요.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딜레마들을 보통 겪게 되냐면요. 회사가 성장하면 앞으로 더욱더 질 좋은 지원자 분들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가 되었든 뭐 환경이 되었든 회사의 뭐 브랜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기존 구성원분들이 성장을 못하고 조금 정체를 하게 되면 밀려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 구성원들로 인해서 하향 평준이 된다든지 혹은 기존 구성원들이 이제 실력으로 승부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승부를 조금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근데 결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함께한 구성원분들이 다음 단계 또 성장을 할 때 같이 함께 하고 거기서 또 정답을 찾아 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1등이라는 그 트로피를 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함께 서 있는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끊임없이 조금 성장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구성원분들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말로만 성장을 외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성장에 있어가지고 또 재미도 느끼시고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하셨을 때 회사도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느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장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혹은 성장에 의미를 두시는 분을 조금 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채용 과정이 쉬운 과정은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 대해서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회사에서 잘 안 하는 이제 뭐 레퍼런스 체크도 저희는 좀 하는 편이고 서류 체크도 꼼꼼하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특정 직군들에 대해서는 추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프로덕트 팀은 뭐 코딩 테스트들이 또 전형이 들어갈 거고 뭐 다른 직군들에서도 뭐 사전 과제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원자분들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반대로 말하면 정말 함께하는 구성원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관점으로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원자분들께서 자료들도 잘 작성하시고 제출들도 뭐 잘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요. 제가 예시를 그냥 하나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크루터라는 채용이 있다라고 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90%의 리크루터라면 채용 공고는 다들 작성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채용 공고 작성이라고 기재들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채용 공고를 면밀하게 뜯어보면 A라는 분은 그냥 우리가 채용 사이트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냥 템플릿 이용해가지고 10초 만에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JD만 컨버트 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B라는 분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JD에 대한 그런 구성도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정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만한 내용이나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건들 수 있고 그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채용 공고 작성이라 하더라도 아웃풋이나 퍼포먼스에 있어 가지고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동일하게 채용 공고 작성이라고 기재해서 저희한테 조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자분들이 정말 좀 많다 보니까 이분은 만나 뵙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지원자분들이 적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뭐 1차 인터뷰를 하면서 또 확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냥 혹시나 이제 저희가 또 만나 뵈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채용 담당자분들이라든지 검토를 하시는 팀리더분들 혹은 실무자분들이 본연의 업무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들을 저희가 또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자분들께서는 진행하셨던 업무를 왜 이렇게 했는지,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좀 해봤고, 이런 것들은 좀 실패를 했지만 레슨런을 좀 얻었었고, 또 이런 것들은 되게 성공 포인트를 가졌었는데 우리 페이탈앱에 지원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하면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잘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좋으신 분을 누락을 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하셨다가 서류에서 드롭이 되셨었는데 스스로 또 보완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에서 만나 뵙고 같이 합류를 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잘 어필을 하고 잘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조금 보시는 지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페이탈앱이 누구나에게 사실 좋은 기업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고 문화가 좋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에 대한 강도라든지 목표 설정 자체도 상당히 높고 챌린지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를 받을 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한테는 저희 업무 문화나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최악의 회사일 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물 흘러가듯이 사는 게 내 꿈이야, 약간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회사랑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고 정답을 모르는 시장에서 해결을 해 나갔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성원분들도 성장하고 발전을 하지만 회사도 또 덩달아 성장을 해서 본인 또 커리어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느끼시는 지원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하셨을 때 상당히 좀 큰 만족도를 느끼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영상 자체가 제가 외부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와닿은 영상이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페이탈앱에 이제 합류하셨을 때 그 각 팀마다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별성이 있어가지고 가치를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프로덕트 팀입니다. 프로덕트 팀 구성원분들 만족감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저희 페이탈앱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한 3명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개발자분들이 조금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영진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이해도나 니즈에 대해서 일치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개발자분들께서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랑은 이야기했을 때 좀 답답한 부분들도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개발자 친화적인 기업이다, 혹은 기술이 무조건 짱이다, 이런 기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자 저희는 친화적인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자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최신 기술을 만약에 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게 논리적이고 혹은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를 잘 해줄 거고요. 그런 포인트에 있어가지고는 열려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포인트들을 좀 저희 구성원분들은 만족도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업팀입니다. 영업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성원분들이 좀 만족도를 느끼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는 조금 잘 듣는 편이기는 해요. 저희가 B2C 서비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모든 니즈를 충족하는 거는 리스크도 있고 옳지 않은 방향이 된다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회사기는 합니다.
저희가 시리즈 A 정도 딱 됐을 때 가장 인원이 많은 팀이 영업이었고 영업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저희 회사 구성원 중에서. 그만큼 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저도 한때 공학도의 좀 마인드가 컸었어요. 공학도의 마인드라고 하면 기술이 무조건 최고고 기술이 좋으면 시장에서 무조건 구매해 줄 거야. 무조건 뭐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처참하게 한번 깨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레슨런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제가 저희 구성원분들한테 그냥 웃자는 소리로 반진심 반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똥을 팔아도 잘 팔면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을 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가치를 제공을 못하면 당연히 아무리 저희가 영업적인 스킬이 좋고 비즈니스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10개 정도 팔 수 있었던 거를 100개, 200개 정도를 세일즈 팀에서 판매를 하고 그게 이제 저희 인컴이 되고 그걸로 또다시 회사의 피가 돼가지고 수혈이 돼서 저희가 R&D 투자를 해서 더욱더 더 좋은 제품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의 보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보이스들을 또 듣고 프로덕트 팀이나 아니면 기타 팀에게 전달을 하여가지고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 영업팀들이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저희 페이탈랩이다 보니까 영업팀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수요가 없거나 고객분들의 니즈가 적은 제품들은 영업팀에서도 힘이 딸리거나 모티베이션이 조금 저하되는 요소들도 분명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페이탈랩에서 지금 제공하는 이 패스오더라는 제품은 정말 시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 도입 요청이 왔는데 2달 정도 좀 기다려달라. 지금 너무 앞에 로드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조금만 익스큐즈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시장의 수요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만족감을 조금 느끼면서 하실 수 있는 게 만족을 하는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일즈를 또 하고 행복감이나 아니면 만족감을 느끼실 구성원분들이 많이 지원하셨으면 더할 나위 조금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파트너 지원팀인데요. 파트너 지원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냥 고객센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인 회사의 그런 고객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위임을 하는 팀이고 그냥 단순하게 고객센터라고 하면 그냥 매뉴얼해서 응대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을 때 저희 파트너 지원팀은 정말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웃소싱을 진행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팀을 꾸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아웃풋을 못 만들어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아웃소싱을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구성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IT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IT를 빼면 서비스업인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음식이 맛있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응대를 하는 사람들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가게의 퀄리티가 정해지잖아요. IT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프로덕트 팀이 됐든 아니면 많은 이제 팀에서 구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우리가 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파트너 지원팀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지원팀 분들께서 되게 뿌듯해하고 저도 파트너 지원팀 분들한테 고마운 부분들은 점주님들 혹은 패서분들께서 저희 파트너 지원팀만큼 정말 친절하고 고객 친화적이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고객센터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트너 지원팀에 조금 지원하실 분들께서도 나는 CS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 같은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우리가 레슨런을 하면서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조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영지원팀인데요. 경영지원팀 또한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경영지원팀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아웃풋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제너럴리스트로 골고루 진행을 그냥 하도록 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 회사를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이 직군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스페셜리스트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그 기조는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저희는 경영지원팀을 제너럴리스트로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무가 되었든 인사가 되었든 조직 문화가 되었든 총무가 되었든 하나의 섹터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른 것처럼, 경영지원팀 또한 스페셜리스트로 딥다이브하게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도 그래요. 뭐 자산 관리하는 거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성원분들의 만족도나 서포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크게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지원팀의 직무에 지금까지 결과도 잘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고 싶어, 그리고 그런 거를 인정받고 경험하고 싶은 회사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셨을 때 충분히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마케팅 팀인데요. 저희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디지털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마케팅, 제휴 마케팅 뭐 등등 조금 있기는 있을 거예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 됐던지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정형화되어 있는 마케팅에서 틀을 좀 깨려고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저희가 탁상 공론을 그냥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페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충족을 하거나 개입을 조금 할 수 있을지 등등 많은 아이디에이션들을 정말 하고, 일반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형태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마케팅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경험을 해보시거나 니즈가 있다, 아니면 좀 경험을 해보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면 저희 마케팅 팀에 합류를 하신다고 하면 큰 만족감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케팅 팀의 중요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패스오더 매장 확보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또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마켓쉐어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페이탈앱도 대대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번 세게 하는 순간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되어서 TV 광고가 되었든지 연예인 광고를 집행을 한다든지 뭐 BTL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굵직굵직하고 크고 많은 마케팅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류를 하셔가지고 노하우도 쌓고 레슨런도 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시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 다음에 그 순간이 왔을 때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나 성과를 한번 내보신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조금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탈앱 마케팅 팀에 합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로스 해킹 팀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로스 해킹 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명을 조금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페이탈랩이라고 지은 이유는 페이, 데이터, 그리고 랩 해가지고 결제 데이터를 연구를 하겠다라고 애초부터 설립을 했던 회사거든요. 어찌 보면 패스오더는 그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기 위한 그냥 채널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를 상당히 느끼고 있고, 아무래도 또 공학을 좀 전공을 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도 저희는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커요.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좀 얻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같이 뜯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서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명에서조차도 언급이 돼 있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회사고, 뭔가 의사결정이나 저희가 방향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데이터 기반적인 의사결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고요. 가끔은 이제 직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들도 존재는 해요. 그럴 때야 이제 데이터를 좀 배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극소라고 보면 되고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중요시 할 만큼 그로스 해킹 팀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런 만족도를 조금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